네, 구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2교시에서는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글라서입니다. 윌리엄 글라서가 1958년에 전문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현실 요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 교수였던 헬링턴과 환자의 과거사나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환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링턴과 글라서는 7년간 이제 현실요법의 적용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그래서 현실 치료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선택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선택한 세계에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현실 정신의학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현실 정신의학이라는 용어를 썼죠. 이분들이 의사니까. 게다가 현실 치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강의와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현실 치료 요법은 이제 집중 훈련 방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이런 거고 1996년에 글라서는 통제 이론을 선택 이론으로 이제 명칭을 또 변경시키고 그 현실 요법 연구소의 명칭도 윌리엄 글라서 연구소로 이렇게 바꿨답니다. 우리가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원래 인간관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책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인간은 누구나 의식이 있죠. 무의식 외에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의식이 있는 한. 그리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삶을 변경할 수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라서는 현실 치료를 통해서 기존 심리학의 행동주의적 접근, 환경 결정론을 우리가 얘기했던 상담이론, 인본주의 접근, 우리가 이제 인간을 긍정성을 무한히 긍정하는 무조건적 긍정성을 갖고 있는 인본주의 접근에서 일단 탈피하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이제 심리적 욕구에서 동기화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성 그리고 창조적인 존재 이런 측면을 가져왔다면 또 개개인이 성장과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상당히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현실 치료의 근간은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외부보다는 내부 작용에 의해서 발생된다. 선택은 내부적인 이제 선택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는 어떤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선택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고 그리고 내담자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조력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고 또 그의 욕구의 충족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존중과 배려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죠. 이게 타인의 욕구를 손상시켜 가면서 인간의 존중과 배려를 한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으로 가지고 타인의 욕구 충족이나 능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책임감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과 책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론이죠. 우리가 이제 현실요법은 과거의 경험을 중시했던 전통적 상담 치료와는 다르죠. 현재와 미래를 중시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이와 역전이는 필요 없다고 봐요. 현실 치료요법에서는. 그럼 전이라는 게 몇 번 나오고 역전이도 몇 번 나왔는데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이제 어떤 중요한 인물에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옮겨서 느끼는 현상을 전이라고 했습니다. 역전이는 여러분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 느끼는 감정인데 상담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적 감정으로 인해서 내담자에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내담자의 무의식과 꿈 해석보다는 의식 세계에서 현실 지각을 중요시하고 현실 치료 상담은 내담자라 하여금 욕구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으로 어떤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실 치료 상담에서 여러분 주요 개념을 살펴볼까요?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욕구의 5단계설, 그러니까 메슬로우가 생각나죠? 인본주의 철학에서 인본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도 있는데 여기서 글라서가 강조한 인간의 5가지 욕구의 특성을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나누며 협력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기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여기란 욕구에 들어가겠죠.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힘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경쟁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속성 이걸 이제 힘에 대한 욕구라고 했습니다. 글라서가 5가지 욕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에 대한 욕구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이사의 자유라고 하고 이동의 자유라고도 하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욕구도 있고 선택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곳에 살고 모든 삶의 영역을 선택하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 자유에 대한 욕구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책임적인 문제가 있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되어야 되겠죠. 무조건적인 자유, 방종으로 들어가죠. 즐거움에 대한 욕구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여러분 즐겁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즐기고 싶어하는 속성, 이것도 이제 우리가 즐거움이죠. 이러한 이제 기본적이고 유전적인 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상당히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유전적 지시다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라서가 이제 또 생존에 대한 욕구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식을 통해서 자기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군에 로부터 생성되는 것이고 호흡, 소화, 담, 혈압 조절 등 신체 구조를 움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가업을 수행한다고 그래요. 약간 이제 현실 치료에서 구내란 말이 나와서 여러분 구내는 진화적으로 오래된 구조라고 그럽니다. 내간, 간내, 번연계 이런 데가 이제 구내에 해당되고 여기는 생명 유지 기능과 본능적 반응을 한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신뇌가 있답니다. 신뇌는 진화적으로 최근에 발달한 구조고 대뇌피질, 여러분들 잘 아는 대뇌피질이 신뇌입니다. 고동 인지 기능, 의식적 사고 이런 것을 하는 신뇌가 있고요. 그래서 구뇌와 신뇌의 관계는 서로 협조도 하지만 본능적 반응이 구뇌면
이성적 판단은 신내에서 주로 하니까 충돌하기도 하겠죠. 서로 간에 이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치료 상담의 주요 개념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감각 체계와 지각 체계가 있고요.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오감,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위각, 촉각이 오감이죠. 이게 감각 체계랍니다. 총체적 지식 요구하기, 가치 요구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지각 체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각 체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되고 지각 세계에서 전달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각 체계는 지식 요구하기라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 정보를 수용할 때요, 기존 지식 경험 틀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 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감각으로 해서 느끼게 되고 그것을 정보로서 수용할 때 여러분들 항상 기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식 요구하기를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또 본격적으로 수용할 때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따라서 또 정보를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지식 요구하기를 통과한 것을 선택해서 또 해석을 해서 가치 요구하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하게 되죠. 실제 세계로부터 경험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교해서 의미 있어 보이면 지각 체계에서 총체적 지식 요구하기를 통과시키고, 지식 요구하기는 지각된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1차적 지각 체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2차적 지각 체계인 가치 요구하기를 통해서 이상적이며 욕구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죠. 긍정적 장면들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질적 세계에 보관하는 작업. 이게 이제 지각 체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행동과 행동 체계란 말을 씁니다. 우리 인간 모두의 행동 체계는 활동, 생각, 감정, 신체 반응으로 구성되어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전행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이 그냥 단순히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행위를 볼 때 전 행동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어떤 행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모든 행동은 항상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개별적인 것으로. 그러나 인간의 이제 전행동 구성 요소 가운데 보통 활동 요인이 대부분 완벽하게 통제력을 갖겠죠. 이거 생각해 보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활동은, 그리고 생각 요인은 적당히 조율을 통제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그 대신 감정 요소는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죠. 이것은 이제 상당히 통제하기 어렵고, 신체 반응, 있죠. 현상 요소는 신체 반응 요소인데 이것은 더욱 통제하기 어렵죠. 반사적인 측면도 강하니까. 그래서 개인의 전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통제하기 쉬운 활동과 생각을 통제해서 바꾸죠. 그러면 다음 감정과 신체 현상은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 치료에서는. 활동 요소에 대한 적극적 변화를 시도한다면 좋은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도 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로 인해서 유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쾌적한 신체적 편안함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활동 요소를 적극적 변화시킨다. 통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 치료 상담에서는 의학적 모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글라서는 기존의 신경증이나 정신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문제 증상에 대한 신체적 원인이나 의학적 치료 방법이 없다면 이는 인간의 몸이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신병적 행동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조종하려는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한 행동이다. 이것은 정신병적 행동도 선택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죠.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현실 치료 상담의 주요 개념에서 선택 이론이 있는데, 어, 모든 유기체가 가진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외부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완벽하게 로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행동을 선택한다는 거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선택 이론을 활용하는 거죠. 나서는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로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통제 체제로 보았고, 두뇌 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선택하더라, 이런 거고, 성공적 정체감과 긍정적 탐닉이라는 개념도 써요.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치 이제 행동주의에서 계속 먹이를 주면 강화되고 보상을 주면 강화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게 이제 성공적인 정체감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현실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이러한 개념들은. 글라서는 삶의 심리적 에너지 자원으로서 긍정적 탐닉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긍정적 탐닉을 얻는 구체적 방법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글라서는 달리기, 명상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독서도 긍정적 탐닉이 될 수 있어요. 독서를 하면 상당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심리적 에너지 자원이 더 이렇게 활발해지고 상당히 이제 만족감을 얻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긍정적 탐닉 개념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달리기나 명상 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책임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고 있다겠죠. 천실치료 상담이 이제 이 책임성에 대해서는 타인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과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재의 행동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현실 치료는 책임을 강조한다고 했죠. 이 책임성은 개인이 그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책임이 없으면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없겠죠. 오히려 우리가 마치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상당히 고속으로 달릴 수 있듯이 선택과 책임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게 이제 책임이다. 오히려 과거 탐색에 대한 과소평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현실치료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상이나 실패, 내담자의 현재 문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조건을 그것을 탐색하는 이론과는 다르죠. 현실치료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접근은 책임과 현실이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책임이 현실적인 직면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현실 세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가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나쁜 의미의 통제 기법이 아니고요. 좋은 의미의 통제 기법이고 그것이 하나의 책임성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행동은 관찰된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행동이 관찰되잖아요. 세심히 보는 게 관찰이라겠고, 현실 세계에서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관찰되는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 당연히 사실에 머물고 있잖아요. 현실에. 그래서 현실의 한 부분으로서
그대로 수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탐색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글라서는 감정보다도 오히려 확실한 행동을 상담에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내부적 감정은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확실한 행동으로서 활동을 통제 가능하니까 활동을 우리가 조정하면 감정도 어느 정도 따라온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보다는 확실한 행동에 상담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 행동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의 변화, 이것은 활동의 통제, 그래서 그 생각의 통제도 되고, 감정의 통제도 되고, 신체 반응의 통제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앞에 시간에 앞에서 봤잖아요. 현실 치료 상담의 주요 개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이에 대한 과소평가를 했다겠죠? 현실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지각을 다루는 거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의 반응과 관점을 탐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른, 상담 치료하고 다른 의미고, 그래서 글라서는 전이의 개념을 그릇되고 왜곡된 개념으로 거부하였고, 어떤 인습적 치료자들은 내담자의 생각에 전이 개념을 주입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 치료는 이제 초반부터 내담자가 실패한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 실존에서 인간의 만족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현실 치료의 어, 개념이기 때문에 전이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현실 치료라는 상담의 목표를 보면, 우리가 현실 치료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담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를 돕는 것이고, 어, 성취, 내담자가 자율성을 가진 것이 중요하죠. 자율성을 갖는 것을 돕는 걸 중요하고, 우리가 자율성이라는 것은 환경적 지원을 거부하고 내적 지원으로서의 대체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다. 그래서 환경적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경에 어떤 지원이 있더라도 내적으로 그것을 이제 본인을 스스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본인의 선택과 책임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성숙하다. 그런 의미고, 성숙이라는 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삶에 대한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을 성숙이다. 결국은 책임을 가진 선택, 그러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거. 이게 성숙이라는 개념이고, 성숙한 사람의 어떤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율성이기도 하고요.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자율성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 치료하는 상담자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글라서는 상담자의 수용적 태도를 강조했죠.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 이게 수용적 태도라겠죠. 그래서 당연히 무비판적인 상담 환경이 필요하겠죠. 무비판적이라는 것은 상담의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게 현실 치료에서만 아니라 모든 상담에서 무비판적인 상담 환경은 당연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상담자의 역할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상담 기간 중에서 내담자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적 선택의 대안을 제공해줘야 돼요. 어, 그렇죠. 대안을 제공해주면 좋겠죠. 내담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도 제시해주는 것도 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 현실처럼 상당히 적극적이죠. 상담자가 내담자가 성공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계획이 어떤 자기의 동기나 능력의 한계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족과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고 계속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감정, 태도, 성공 지향적인 가능성, 여기에 이제 강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한정된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요. 어, 삶을 스스로 이제 여기 달려 있다 이렇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이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인식시켜줘야 되죠.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확실하게 지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러나 이제 내담자가 가진 강점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을 이제 보면 우리가 내담자가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이제 그 변명을 수용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 이 부분이 이제 현실 치료의 상담 목표에서 그것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해 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계획을 수정해야겠죠. 수정해서 다시 이제 그것을 직면케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항상 얘기하자면 직면은 상당히 그 라포가 형성됐을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크게 라포 신뢰관계가 없는데 직면케 하는 건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담 후 내담자 경험인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감정이나 태도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라겠죠.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 판단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검토와 평가는 상담을 통해 계속되어야 하고 내담자에 대해 특수한 계획을 세우고 도울 수 있어야 하고 어, 이러한 변명하지 않고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치료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상담자의 태도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는 자신의 기본 욕구와 자기 존중감을 이루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시도를 실패로 끝날지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학살이 못했거나 상실한 사람 내담자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치료가 요구된다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상담자는 효율적 상담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 치료는 따뜻하고 이해적이며 지원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정과 돌봄 없이는 효과적인 조력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되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라포 형성인데 더 현실 치료에서는 지원적인 지시적인 관계가 이제 상당히 그 지원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우정의 문제가 더 강조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담자가 또 상담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의존하지만 계속 진행되면서 스스로 내담자가 세상에 대처할 만한 심리적 능력과 행동을 발달시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인 선택과 책임감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글라서는 상담자는 잠시 내담자를 돕는다. 이렇게 보고, 치료의 시작이고, 그리고 개인 각자가, 내담자, 개인 각자가 한정된 치료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훨씬 더 큰 현실 세계에는 상당한
도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 세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현실 세계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간에 이제 관계에서 이렇게 잠시 도와주다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현실 치료 상담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담 과정을 한번 볼까요? 관계 형성 단계죠. 처음에는 항상 누구나 관계 형성을 하죠. 그래서 관계 형성을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글라서는 이 친구란 용어를 쓰고 우정이란 용어를 씁니다. 우정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인 조력 관계가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을 하면 현재 행동 초점을 단계를 가지고 상담 과정 내담자의 과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하고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과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내담자의 과거는 변할 수 없죠. 여러분 변화가 중요한 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다.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죠. 다음에 이제 행동 평가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욕구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행동을 평가하도록 이제 상담자가 도와주는 과정인데 내담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관찰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담자의 행동을 보면서 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다음에는 관찰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했던 행동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당신의 행동은 그래도 얻을 게 없어. 깨닫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그런 행동으로는 얻을 수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현실 치료에서 계획 세우기를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내담자에게 실천하는 것을 이제 그 원칙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되겠죠. 행동 변화니까.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되어 온 내담자의 행동 중에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목적은 성공적인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어야 되죠. 이때 계획을 너무 과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경험들을 정리해서 그 계획을 잘 구성을 하는 거,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하고 의무 수행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계획을 한 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실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계획이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러한 계획한 활동이 통제 가능하니까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담자의 이러한 다짐은 내담자의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동시에 내담자가 혼자가 아님을 각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이제 당신이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당신의 활동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계획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변명을 수용하게 되면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가 당연히 적합하지 않고 불가능하게 되죠. 활동 계획을 이제 함께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해서 다짐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변명을 하도록 해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이제 내담자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5단계를 다시 돌아가서 활동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수정해서 수립하든지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내담자와 함께, 여기서 함께가 포커스가 있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처벌 배제 단계도 있는데, 내담자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변명은 또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판단, 잘잘못 크게 판단하지도 않아야 돼요. 현실 치료에서는 처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부정적 정체감을 가지게 되죠. 만약에 이제 처벌을 한다면. 그래서 관계도 악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내담자가 스스로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처벌 배제가 중요하고, 포기 거절 단계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신뢰해야 되고, 믿음을 기초로 해서 다시 소속감이 생겨 계획을 실행하고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상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 치료 상담자는 상당히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치료자가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놓거나 포기하는 것은 내담자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반복해서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내담자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 치료 상담에서 여러분 이제 주요 기법들을 살펴볼까요? 질문 기법이 있다겠죠. 이 질문 기법은 꼭 현실 치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다른 상담 이론에서도 먼저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 상당히 기본적인 기법들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 치료에서의 질문 기법은 행동을 탐색하죠. 그리고 행동을 평가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얻는 데 유용하고 질문을 해서 내담자가 선택을 제공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통제를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그런 정보를. 그리고 토의와 논쟁 기법도 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내담자가 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현실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할 때 토의 또는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욕구 및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서 과연 현실적인지, 책임성이 있는지, 그래서 내담자와 토의와 논쟁을까지 하는 기법도 있어요. 그리고 증명 기법이 있다 했죠. 이것은 이제 질문과 토의나 논쟁 중에 내담자의 현실적 책임과 관련된 모순이 드러나면 여기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직면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직면은 납부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하라고 했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명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해야 돼요. 모순적인 지점을 직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비판하거나 반박하지는 않고 전 행동을 탐색하는 일과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직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저는 전 담장 너머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쫙 달려가다가 벽이 나타나면 그 담장이 나타나면 해피하죠. 대부분 심리적으로 해피합니다.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하면 직면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야지.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것을 이제 직면케 하는 것이죠. 벽을 누구나 벽 근처만 가지 벽에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 기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직접적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 치료에서 내담자가 예상 밖의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요구하고 지시해서 내담자를 공경하게 처하게 하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역설적 기법에는 재구성하기와 처방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구성하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항상 생각의 주제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재구성해서 어,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처방하기는 내담자가 이제 증상을 선택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 개입은 훈련과 익숙해진 후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직면학이나 역설적 기법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어, 상담이 진행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머 기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계획을 실행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적절한 유머를 사용해서 내담자의 실망감과 긴장감을 풀어주고 어, 실수에 대한 이제 긴장감을 유머로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 욕구 중 하나가 즐거움이고 흥미이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현실 치료 상담의 공헌과 제한점을 한번 볼까요? 네, 현실 치료는 과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주안점을 두죠. 그래서 다른 치료법에 쉽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변화는 현실, 지금 여기에서 미래로 변화하는 거니까 행동 변화를 위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게 하고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가치 판단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인간 내면의 정신력동,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력동, 그리고 개인의 과거에 거의 무시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정신병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을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죠. 우리가 현실 치료에서 내담자의 내면에 잠재 있는 감정을 잘 검토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의 가치 개념이 지나치게 내담자에게 강요될 위험이 있죠. 우리가 심층 심리 문제에 접근이 부족한 거죠. 현실처럼 당연히 과거의 무의식, 과거의 트라우마, 복잡한 감정들을 다루는 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죠. 가치만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행동만을 계속 요구한다면 내담자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실 치료의 문제는 상담 이론과 상담 실제가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상담자의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상담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상담자의 어떤 가치 개념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한다겠죠.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지만 내담자와의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실 치료가 비록 이론적 근거로 통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제 이론 자체도 더욱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기 통제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질환이나 충동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통제 이론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효과가 이제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9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게스탈트 상담 이론과 현실 치료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10강부터는 이제 청소년의 상담 과정을 이해부터 이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